감축키는 지우개 툴 2를 활용을 할 건데, 우리는 오늘 할 거는 일반적인 지우개는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인 지우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으시니까, 그쵸? 아이고 어디 갔나? 네, 지금 저는 색칠을 그냥 했을 때는 뒤에 배경 색깔로 지우개가 되기 때문에 얘를 뭐 흰 색깔로 해야 이렇게 좀 지워지는 듯한 느낌으로 잡히겠죠? 여기까지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잠깐 풀게요. 저는 여기 오른쪽에 열쇠 부분을 백그라운드를 풀어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마찬가지로 브러쉬 크기 조절하듯이 대괄호로 조절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일반적인 지우개는 그냥 이렇게 지워지는 애고, 얘를 할 것이 아니라 배경 지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hift랑 E를 눌러서 배경 지우기로 바꿀 건데요. 얘는 이렇게 가위 모양이 나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됐나요? 지우개 위에 가위 모양이 있을 거예요. 얘는 배경 지우기 툴이고요. 얘는 처음 기준이 일단은 요 하늘 색깔이에요. 그래서 하늘 색깔부터 시작을 할 거고, 요렇게 잡다 보면은 얘가 조금씩 요렇게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어느 정도 요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되나요? 네. 이게 완전히 지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이 하늘 색깔에 맞춰서 얘가 조금 지워지는 형태로 돼요. 제가 좀 강하게 이렇게 안으로 확 들어가면 얘는 확 지워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지워주시는데, 이렇게 콕콕콕 하면 원래는 다 지워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얘가 스스로 좀 잡아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따지게끔 진행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경 지우개 툴을 사용해서 주변에 있는 이런 애들은 다 지우도록 할게요. 지금 이 풍선들 같은 거만 잘 남겨주시고, 얘가 지금 하늘 색깔이 푸른 색상이다 보니까 약간 푸른기가 들어가는 보라색이나 이런 파란색은 조금 지워지긴 해요. 나머지 바깥 배경은 그냥 지우개 툴로 지우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너무 커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배경 지우개 툴로 끝부분만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이어서 할게요. 요거까지 하고 마지막 1시간 동안은 캐릭터 작업할 겁니다. 매직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Shift 1을 눌렀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게 아이콘이 나오는 애가 매직 지우개 툴이에요. 나오나요? Shift 1을 누르면 나와요. 자, 이때 얘를 클릭하면 떨어져 나가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셨죠? 나는 범위가 너무 지정이 커서 이렇게 떨어져요. 이상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얘 가지고 조정해 놓고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로 할 건지를 지정을 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한 20만 하겠다 이러면 조금 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으시죠? 네, 자,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 이 매직 지우개 툴은 너무 간단해서 금방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금방 형도구, 선택도구 M을 사용을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에 딱 붙는 형식까지 일단은 진행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V를 눌러서 이동 툴을 활용해서 아까 있었던 이 종이에다가 넘길 겁니다. 이 부분만 드래그 내려주기, 내리는 것까지 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저는 스마트 가이드가 지금 잡혀 있어서 딱 가운데에 맞춰 놨고요.
됐나요?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저는 크기 조절 도구를 활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조절 도구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개체 자체를 왜곡하는 형식을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꼭지점에서 모서리 부분을 저는 그냥 하면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 꼭지점을 한번 건드려 볼게요. 기울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런 상태로 여기 끝에 하나 두고 요 밑에도 끝에 하나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두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왜곡을 시켜주는 형식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요거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요. 나머지 두 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개체를 요 종이에 맞춰서 왜곡 형태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다들 요 두 가지도 컨트롤 키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개체를 왜곡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냥 가지고 올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택 툴을 활용해서 이동 툴을 가지고 우리가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해주세요. 먼저 스포이드의 단축키 I를 눌러서 스포이드를 추출할 겁니다. 혹시나 단축키 기억이 안 난다. 여기 옆에 크롭 밑에 있습니다. 스포이드 모양이 있고요. 이 단축키는 일러스트레이터에도 똑같으니까 우리 똑같이 좀 외워주시면 더 좋겠죠. 그쵸? 자, I를 눌러서 스포이드를 열어줍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자, 이 스포이드를 활용해서 토토로의 몸통부터 먼저 저는 클릭 선택을 할 거고요. 얘를 클릭 선택하는 순간 어디로 가냐면 전경 색깔에 색깔이 칠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왔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G를 눌러서 페인트 모양이 마우스에 나와야 돼요. 여기 마우스 여기 보이시죠? 마우스에 페인트 모양이 나온 상태로 혹시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물방울 모양 옆에 있습니다. 페인트가 여기 물방울 모양 옆에 있습니다. 얘로 클릭하면 칠해져요. 그쵸? 자, 콕콕콕 눌러서 칠해주세요. 잘못 칠하다가 선이 선택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자, 요렇게 칠했고 다시 한 번 더 I를 눌러서 여기서 이 가운데 요거 뭐죠? 벤가요? 얘 클릭, 또 G를 눌러서 여기서 클릭,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다. I 누르고 클릭, G 누르고 클릭 진행해 주세요. 네? 페인트요? G를 눌러서 해주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I로 클릭, 그 다음에 얘 누르고 G를 누르고 클릭. 잠깐만요.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뭐 배경도 원하는 색깔로 색깔 칠해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칠한다던가. 자, 나는 다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짱구입니다. 짱구 해주세요. 아이고 어디 갔나. 짱구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해가지고 저는 브러쉬로 등록을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B를 누르면 일반 브러쉬 B를 눌렀을 때 나오는 요거 브러쉬를 내가 얘 모양이 아니다 꾹 눌러서 첫 번째 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거를 눌렀을 때 나오는 우리 요 위에 부분을 한번 작업을 볼 거예요. 요 위에 있는 부분들. 자, 여기서 브러쉬 해보면 여기 저는 지금 여기에 13이라고 되어 있는 애 보이시나요? 자, 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은 사이즈와 그 다음에 하드니스라 되어 있는 애랑 그 다음에 밑에 모양들 하단에 무슨 폴더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얘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의 크기를 관련된 부분이고요. 얘는 우리가 항상 하던 브러쉬 대괄호를 사용을 해가지고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브러쉬를 대괄호를 사용해서 진행을 할 때는 옷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점점 커질 때마다 더 커지긴 하지만 보통은 5씩 뭐 1, 2, 5, 뭐 10 이런 식으로 점점점 커져 나가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애는 뭐냐면 얘를 제가 하나만 새로 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칠할 때 이렇게 끝부분을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게끔 설정할 것인지를 잡아주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이점 보이시죠?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이쪽은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칠해진다면 이쪽은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건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얘를 보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두 번째에서 퍼센테이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이렇게 구분되듯이 작업이 되고요. 퍼센테이지가 0이면 0일수록 얘가 부드럽게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보고 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들을 우리가 이 하단의 폴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폴더를 열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브러쉬 모양대로 잡아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에 맞춰서 브러쉬의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데 저는 이번에 어떤 걸 진행을 할 거냐면 이 브러쉬의 다양한 모양들을 사용하듯이 여기 있는 키티도 브러쉬로 등록을 해가지고 브러쉬로 콕콕 찍을 때마다 키티 모양이 나오게끔 저는 진행을 하고자 해요. 그렇게 진행하는 걸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레이어 1의 키티를 저는 이 바깥쪽을 딸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이 하얀 색깔을 없앨 겁니다. 어떻게 없애야 될까요? 우리 선택하는 거. 뭐 눌러야 될까요? 여기서. 네, W 가지고 누르시면 되죠. W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추가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마법봉 툴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클릭해서 아예 선택한 다음에 없애면 돼요. 다들 어제 열심히 들으셨죠? 네, 선택해서 없애던 애 걔로 하시면 돼요. 설마 제가 어제 혼자 얘기하진 않았겠죠? 들으신 거죠? 네. 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 키티에서 보면은 색깔을 좀 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키티가 보면은 이 얼굴이랑 손, 발 같은 경우에 하얀 색깔로 되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키티의 옷을 봤을 때는 여기는 연한 분홍색, 그 다음에 꽃이랑 그 다음에 이런 티셔츠 안쪽은 또 진한 분홍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 까만 색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쵸? 얘네들은 내가 보고 진하기, 그러니까 명도에 따라서 진하기에 따라서 얘가 브러쉬가 콕콕콕 찍어질 때마다 진함이 또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명도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를 조금 잘 인지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 배경을 딴 이유는 여기도 같이 칠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땄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각형 형태로 얘가 브러쉬가 칠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저기 에디트로 넘어갈 거예요. 에디트로 넘어가서 저는 브러쉬로 등록하는 애로 작업을 할 건데 어디 있냐면 잠깐만요. 확대가 안 돼서 왜 말을 안 되실까? 얘고요. Define Brush Preset이라고 되어 있는 얘고요. 브러쉬 프리셋으로 등록하는 애입니다. 얘는. 그래서 얘를 선택을 일단 해주세요. 됐나요? 다 찾으셨죠? 자, 얘를 눌러주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에디트에 Define Brush Preset 얘고요. 자, 얘를 누르는 순간 얘가 요렇게 나오는데 이때 여기 밑에 420 보이나요? 다들 420으로 돼 있죠? 421, 42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게 이 브러쉬의 크기예요. 420의 크기이기 때문에 아주 큽니다. 나는 이거 이렇게까지 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작게 줄이시면 돼요. 어디서 줄이냐면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줄여주세요. 센티미터를 픽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200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작게 줄여주시면 돼요. 작게 줄이고 다시 브러쉬 프리셋으로 넘어가 볼게요. 줄어들었죠? 210. 난 더 줄이고 싶어요. 더 줄이셔도 돼요. 저는 그냥 210 정도만 하고 끝을 낼게요. 자, 이름은 키티라고 할 거예요. 저는. 자,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순간 얘가 뭔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들 이렇게 나타났나요? 자, 전 세로 만들기에서 세로 열 거예요. 1920에 1080에 150 픽셀로 해상도를 잡아주고 16비트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화이트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픽셀 에스펙트 레티오 스퀘어 픽셀로 되어 있는지까지도 다 확인하신 다음에 열어주세요. 그러고 브러쉬에 한번 가봐요. 가면은 키티가 있습니다. 뜨나요? 됐죠? 네,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콕콕 찍으면은 색깔 나오죠? 네, 예쁘게 나오죠? 자, 요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다만 브러쉬의 단점은 한 가지 색깔밖에 안 된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해요.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요렇게 잡아주는 게 브러쉬이고요. 나는 얘가 요렇게 칠했을 때 요런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요. 좀 변형하셔도 돼요. 어떻게 변형한지 한번 볼까요? 자, 브러쉬로 가서 키티를 가지고 저는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디로 갈 거냐면 잠깐만요. 브러쉬 열어서 들어가야겠네요.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윈도우에서 브러쉬라는 애를 열어주세요. 요거 말고 브러쉬 세팅 할게요. 브러쉬 세팅에서 바로 가면 되겠네요. F5번 또는 브러쉬 세팅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가 딱 뜹니다. 얘 나왔나요? 자,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저는 맨 밑에 가서 브러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사이즈 좀 줄이셔도 돼요. 이렇게 줄여가지고 클릭해서 작게 줄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얘가 지금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이런 느낌이 싫어요. 띄엄띄엄띄엄띄엄 나오게끔 하고 싶어요. 어디서? 스페이싱이라는 데서 간격입니다. 간격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얘 퍼센트를 띄우면 띄울수록 키티의 모양이 띄엄띄엄띄엄띄엄띄엄띄엄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나는 얘가 이렇게 차렷 자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싫고 돌아가면서 움직이게끔 하고 싶어요. 돌리세요. 얘를 요렇게 돌리세요. 난 옆으로 요렇게 나오게끔 하고 싶다. 아니 나는 요렇게 가고 싶다. 각자 원하시는 대로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펜 도구는 단축키가 P예요. P를 사용해서 저는 진행을 할 거고요. 어디 갔니? P를 가지고 저는 위에 지붕부터 한번 선택을 할 겁니다. 직선 패스를 사용해서 진행할 거예요. 클릭, 클릭, 클릭 하는 거 아시죠? 클릭, 위로 올리고 옆으로 내리고. 자, 이런 식으로 직선 패스를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하셨나요? 네, 지금 보이는 이런 파란 색깔 꼭지점이 나온 애들을 우리는 패스라고 얘기해요. 패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패스라는 애를 활용해서 우리는 뭐 채울 수도 있고요. 필 패스를 눌러가지고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획만 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갔나? 잠깐만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노란 색깔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획을 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메이크 셀렉션을 눌러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이거는 메이크 셀렉션은 해봤잖아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패스를 활용해서 변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요 파란 색깔 꼭지점이 나오는 패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쉐이프. 자, 쉐이프라는 애는 우리 일반적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나오던 그런 클릭 하면은 나오던 도형들 있죠? 걔네들을 우리는 쉐이프라고 하고요. 얘를 가지고 작업도 가능합니다. 자, 얘를 눌렀을 때는 필과 스트로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선에 대한 형태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 등등등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패스로 작업을 할 때 저는 거의 패스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패스를 잡았을 때 셀렉션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마스크로도 입힐 수가 있고 쉐이프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쉐이프를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뭐 나는 상황에 따라서 좀 쉐이프로 바로 가야겠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셔도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패스를 가지고 하는데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고요. 패스는 항상 제거할 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딜리트 패스 누르시면은 사라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집의 지붕과 그 다음에 집의 밑에 형태와 문과 이 원형은 안 해도 돼요. 사각형 창문을 한번 각자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붕 하나 해서 저는
얘를 쉐이프 하나 넣어주고요. 밑에 바닥 요거 사각형 하나, 창문 하나, 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곡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펜 툴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펜 툴 사용할 때 저는 패스로 좀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요거부터 먼저 항상 확인을 하고 하세요. 내가 패스로 할 건지 아니면 쉐이프로 갈 건지 잘 생각하고 진행하시고요. 전 패스를 누른 다음에 나중에 쉐이프를 버튼을 눌러서 쉐이프로 변형하는 형식으로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까지 잘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돼요. 요게 중요해요. 펜툴에서는, 우리 포토샵 펜툴에서는 얘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패스로 할 건지 쉐이프로 할 건지 항상 선택하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는 패스일 상태에서 얘를 공유를 줘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저는 곡선을 하나 주고, 제가 어제 펜툴 공유를 하는 방법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똑같아요. Alt 누르고 클릭, 다시 드래그, Alt 누르고 클릭, 다시 드래그, 클릭,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유를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하면은 쉐이프로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얘는 항상 바꿀 때 여기 도형 툴 가지고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떠요. 자, 사과 형태까지 만드셨으면 저는 여기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쉐이프 1 있는 레이어 두 개를 먼저 좀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저는 사과 형태로 잡았던 패스 쉐이프 1에 눈을 잠깐 감겨줄 겁니다. 눈을 클릭해서 감겨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위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살짝 곡률 넣어주고, 곡률 넣어주고, 살짝 곡률 넣어주고, 요렇게 하나 더 쉐이프로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다 되시면 펜툴로 요 모양도 저는 잡아줄 거예요. 요렇게까지도 잡아줄게요.
얘는 원래 선으로 잡아야 되는데, 자, 일단 패스 연습을 해야 되는 애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갈게요. 복구 브러쉬라는 애는 개체를 보았을 때 내가 어떠한 이미지에서 어떠한 지점을 선택을 해서 그 지점에 비슷하게끔 변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브러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의 단축키는 J입니다. J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J. 자, J가 복구 브러쉬 툴이고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잘 보이죠? 보이시죠? 네, 복구 브러쉬 툴이 이제 J이고요. J를 딱 누르는 순간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뭐냐면 지금 이 도구 툴에 반창고 모양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반창고 모양 있는 얘가 이제 그 복구 브러쉬 툴인데요. 얘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지점을 선정한 다음에 그 지점에 맞춰서 내가 그 변형을 조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애가 요 복구 브러쉬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얘를 가지고 하기 전에 저는 얘 말고 요 두 번째 걸로 할 거예요. 두 번째 걸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Shift를 누르고 J를 눌러야 되죠. 아, 잠깐만요. 네. 두 번째 걸로 눌러 주셔야 되겠죠. 자, 얘를 가지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내가 조금 매끈매끈한 피부들을 먼저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잡티가 없는 부분들 있죠. 여기에다가 찍어버리면은 얘가 점이 또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이 있는 애가 아닌 매끈매끈한 부분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다가 심지어 색상도 좀 자연스럽게 맞춰주기 위해서 최대한 멀지 않은 곳에다가 잡아줄 거고요. 우리가 지정하는 애는 단축키가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정 선택은 Alt에 클릭을 해서 지정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J를 누른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비슷한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Alt를 누르고 클릭.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이 전 부분에다가 지정을 할 거고요. 얘를 클릭하는 순간 없어지죠. 그쵸? 자, 요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조금 깔끔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피부가 보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런 식으로 되나요? 네, 그래서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J를 눌러주고 복구 브러쉬 툴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 걸로 들어가야 된다 했었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Alt를 누르고 클릭, 지정을 해요. 매끈한 부분을 클릭. 그 다음에 클릭, 점을 클릭하면은 사라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이 죽은 깨를 다 제거할 거예요. 너무 부자연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가까운 곳을 클릭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정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은 지정이 너무 다른 데로 가서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깔끔하게 죽은 깨 제거하는 거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이 계란을 아까는 피부에 대한 걸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쵸? 자, 이번에는 이 계란을 옆에다가 복제를 하는 형식인데
사실 얘는 복제 도구와 복구 브러쉬라고 우리가 보통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복제 도장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주변까지도 깨끗하게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안 따지고 얘도 그대로 따지다 보니까 옆에다 작업했을 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도 보통은 복구 브러쉬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 자, J를 눌러서 마찬가지로 복구 브러쉬 도구를 사용을 할 거고요. 브러쉬 툴은 무조건 대가로를 활용해서 우리가 브러쉬를 사용한다 했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기준점 잡을 때 Alt를 사용을 해서 진행한다 했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저는 계란의 제일 위에 부분을 클릭. 됐나요? 그 다음 놓아주세요. 그 옆으로 가면은 이 계란의 밑부분이 그대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되셨죠? 다시 먼저 J를 눌러서 복구 브러쉬를 열어주고요. 복구 브러쉬는 항상 요 반창고 모양만 있는 애로 해야 돼요. 뒤에 동그라미 하는 애 아니에요. 걔는 힐링 스팟이라서 좀 다른 애라서 얘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Alt를 누르고 기준점을 클릭. 그 다음에 옆에다가 두고 올려놓으면 계란의 모양이 브러쉬 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이때 드래그 칠해주시면 계란이 옆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오나요? 다 되면은 문질문질 다 하면은 놓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뭐 완벽하게 자연스럽지 못할 수는 있어요. 밑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이렇게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제 도장 도구보다는 깨끗하게 나와요. 복제 도장 도구는 약간 어떠냐면 완전히 이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안 맞죠? 안 어울리죠? 되게 잡기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복제 도장 도구를 사용해서 이런 애들은 자연스럽게 좀 넘기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배경이 좀 많이 나무 결이 이렇게 많다던가 이럴 때는 좀 배경이 복잡하거나 이럴 때는 복제 도장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복구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할 거는 이거를 가지고 할 거예요. 예. 수행과제 1 도장이라고 하는 애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아우, 태풍이 불어요 제 마이크에. 잠깐만요, 죄송해요. 자, 선풍기를 틀었더니. 네, 지금 괜찮나요? 다들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요거 열어주시고, 자, 여기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경이 엄청 깨끗하잖아요. 그쵸? 주변에 뭐가 많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복구 브러쉬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복구 브러쉬로 한다고 뭐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작업을 할 때 문질문질해서 했을 때 뭔가 엄청 계속 문질러야 돼서 조금 부자연스럽게 투명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하단 부분 보면 이런 식으로 조금 투명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럴 때는 사실은 복제 도장 도구를 사용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단축키는 S이고요. 자, 여기다 쓸게요. S 복제 도장 툴. 이번에는 복제 도장 툴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브러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복구 브러쉬랑 동일하게 얘도 Alt 누르고 클릭을 했을 때 기준점 선택이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S를 누르고 저는 S를 누르고 요 기준점을 저는 잡아줄 거예요. 우선은 Alt를 누르고 클릭, 뭐 가운데서부터 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여기서 드래그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깨끗하게 복제가 돼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복제 도장을 쓸 때도 있고 복구 브러쉬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각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은 더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제 도장과 복구 브러쉬의 차이점은 아까도 얘가 아마 가장 잘 보일 것 같긴 한데 보여드릴게요. 자, 복제 도장 도구는 복구 브러쉬 도구는 이렇게 주변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대신에 이렇게 투명한 느낌으로 자꾸 나와요. 그쵸? 근데 복제 도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쵸? 똑같이 나오는데 대신에 잘못하다가는 주변 색깔까지 같이 잡혀요. 얘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면 얘는 훨씬 어둡죠. 그쵸?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브러쉬 자체가 좀 부드럽게 설정을 해놨는데 부드럽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뚝뚝 끊겨요. 심지어 보이시나요? 네, 요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구 브러쉬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복제 도장을 쓸 수도 있는데 내가 좀 선명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붙이고 싶다 할 때는 복제 도장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여기 있는 이 부드럽기 정도를 조절을 하는데 이거는 브러쉬 할 때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그대로 복제가 돼서 나타나는 거고요. 복구 브러쉬는 아까처럼 좀 비슷한 애를 성질을 찾아서 얘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 요 사진을 꺼내서 얘를 최대한 안 깨지게끔 해서 복구 브러쉬도 괜찮고 복제 도장도 괜찮습니다. 요 옆에다가 같이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넣어주세요.